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기 아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늦어져 우려가 큰 가운데 행복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 건설청, 세종교육청 등 3개 기관이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박경기 시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2배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제기한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에 대해 박 시장 측은 허위 매각이라는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박 시장이 특정 기자의 제보로 알게 된 상대 후보의 허위 매각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추가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선거 캠프 관계자의 추측성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거일에 임박해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추측과 추단에 의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증거에 의한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합니다. 항소심에서 잘 판단해 주시라 믿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미뤄지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큰데요. 여기에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도 빠진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각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 역시 1,715억 원 규모의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계획이 미정이라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행복청의 입장입니다. 세종의사당의 입지나 규모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제정된 뒤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갑 홍성구 국회의원이 성명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이제와 사업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자 한마디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 정부 여당은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 규칙의 통과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종의사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역시 세종의사당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됐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상비 350억 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 지연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빠지면서 이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정부 여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행복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행복청은 설명자료에서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반영된 것이며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이전에라도 국회 규칙이 제정돼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까지 완료된다면 정부 예산안에 필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 건설청, 세종교육청 등 3개 기관이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탄소 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 수립과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등을 위해 나서게 됩니다. 또 이날 협약에 이어서는 산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세미나가 진행돼 기관별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종시의회 지도부의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전임 상병헌 의장, 지난 3월 23일에는 전임 김학서 제2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후속 지도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후임 의장 선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하루빨리 시의회의 비상사태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낙후된 아산 지역 내수면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륙어촌 재생 사업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 센터는 당초 지난해 7월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아산시 내륙어촌 재생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커뮤니티 센터. 내수면 어민들의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을 비롯해 생태체험장과 수산 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준공일보다 11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입도로와 주차장 포장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 무장애 인증과 시 운전까지 마치면 오는 9월 이후에나 준공될 전망입니다. 6월 말까지 해결해서 근데 PF 심의 보는 것 때문에 아마 9월까지는 갈 거예요. 준공이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올해 수산종자 양성 등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종자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시기적으로 다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급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동절기 공사 중지까지 겹치면서 건립이 지연됐다며 오는 9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내수면 어촌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한 걸음 멈추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올 들어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조건은 매월 60시간 이상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시는 중소기업이 지급한 임금에 대해 노인 1명당 최저임금의 30%인 최대 60만 3,170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천안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2차 공모를 추진합니다. 모집 분야는 전문 예술인과 단체 등 모두 9개 분야로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에 주소지를 두고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입니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며 문화재단 예술인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태조산 보훈공원에 천안을 대표하는 호국인물 5명을 소개하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인물은 유관순과 이동영, 조병옥, 오규봉, 그리고 로버트 R. 마틴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구조물 설치를 위해 지난 4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 이들 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안락 하늘소로 인한 블루베리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획 트랩을 지원하는 등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안락하늘소 성충 우화기인 6월 상순 전에 적기 포집될 수 있도록 블루베리 농가 60농가에 포획트랩 32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산 신정호에서 다채로운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전통 손 모내기부터 생화 꽃꽂이 같은 도시 농업까지 농업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소의 썰애를 달아 논바닥을 고르게 만듭니다. 소의 힘찬 발걸음을 보는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소야 있네. 더 크게 시작. 소야 있네. 썰애질이 끝난 논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모를 심습니다. 농기계 대신 전통 방식으로 하다 보니 다소 힘들지만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옛날 조상님들이 왜 힘드셨는지 알 것 같고 좀 재밌기도 했지만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는 일이 많아서 좀 허리가 많이 아프고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전통 손 모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제1회 아산 에코 농파크 페스티벌입니다. 전통 농경문화 체험을 통해 농업의 본질적인 의미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모내기에 이어 가을에는 전통 방식의 추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그런 체험이 될 거고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워 박스에 형형색색 꽃을 예쁘게 담아봅니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 농업을 테마로 한 도시농업 축제입니다. 텃밭 전시는 물론 생화 부스 만들기 등 모두 9가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통 농업부터 도시 농업까지 다양한 체험으로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수도권 지역의 깡통 전세와 역전세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전세 가구 절반 이상이 역전세가 위험한 상황이고 깡통 전세주택은 4만 3천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교류 협력 사업은 물론 행정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각종 사고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환자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전문 병원을 지원할 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응급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적십자 RCY는 70년 전 부산 서구 천마산에 나무를 심으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발상지 천마산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꿈이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좋은 꿈을 심어주기 위해 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모래로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모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샌드아트 작가 송수연 씨를 만나봅니다. 일단 이 일이 재미있어요.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조금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지금까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과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 작가 송수연입니다.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빛과 명암 차이로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이에요. 작품 활동이나 공연 활동, 외부 출강 활동을 하면서 좀 샌드아트에 대해 알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을 할 때 제일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건 그 관객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현장감과 공연을 마쳤을 때 너무 좋았다, 이런 거 너무 감명 깊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손을 꼭 붙잡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음악이랑 그림으로 오로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더 깊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꿈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사회로 나오기 전에
조금씩 꿈이 많이 작아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응원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우리가 앉아서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위인들이라든지 좀 유명한 사람들, 이러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래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저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생각보다는 일단 행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행동하는 것들이 모여서 이미 저의 색깔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저의 색깔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고민은 어느 정도 함께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가깝게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서울 경기 쪽에 많이 뭉쳐있다 보니까 이런 거 처음 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멀고 낯설기만 했던 무언가가 눈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거가 인원이 적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다양한 감정보다도 거창하지 않은 느낌이 마음이라고 저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도 다 각자 가지고 있지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속이 상하는 일도 있고 되게 다른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샌드아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모래가 웅장함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되게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이러한 형태로 변화되는 게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의미죠. 사진 찍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 사진 찍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는 그들이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순간이니까 그럴 때는 공연을 하면서도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제가 공연을 할 때 다른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샌드아트 공연은 불을 끄고 어둡게 진행을 하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연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모래가 그리고 지워지고 다른 이야기가 또 그려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것처럼 뭔가 시간처럼 흘러가지만 뭔가 심리적으로 마음엔 남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래는 시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삶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래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림의 최종 완성된 작품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모래 알갱이를 잡아서 그림을 그려내는 것처럼 그 부분이 저는 비슷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현장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나 좀 알아가면서 이 모래판 위로 표현을 하는,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종목마다 그 요요 범위도 다르고 장비 그리고 경기 방식도 조금씩 달라져요. 플로레 같은 경우는 몸통, 그리고 사브르는 상체랑 머리, 그리고 에페는 전신이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회에 나가서 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누구 한 명이 이제 순위권에 들어가서 그 땄을 때 제가 뭐 메달을 못 땄더라도 저희 동호인이 따면은 그만한 행복이 없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선수를 그만둘 때는 다시는 펜싱을 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취미 생활로 할 때는 제가 그냥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에 쌓인 스트레스 풀기에도 적합한 운동이고. 펜싱을 하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운동량을 보충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를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제가 하는 데 있어서 펜싱이 저한테는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퇴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길 원하는 고령 인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인 고용장려금과 같은 고용정책을 통해 기업도 혜택을 받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아져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의 높은 삶의 질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